안녕하세요. 금천에서 예술로 대화하기 금천예대의 한승훈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없이 저 혼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혹은 이런저런 상념에 대해서 말이죠. 우선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어딘가에 올릴 수 있게 만들어준 금천오랑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16주라는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신 정아 선생님, 현주 선생님, 제이비님, 로켓님, 성린님, 그리고 다른 참여자분들. 저 혼자선 결코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핸드폰에 녹음 기능 켜고 주절주절 떠들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심심해서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과 무언가를 위해서 녹음 버튼을 누르는 건 생각보다 차이가 큰 일이더라고요. 이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인지하진 못했지만 제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한글 파일을 켜고 아무 말이나 주절주절 써대면 그만인 것을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쓰고자 하면 훨씬 어렵게 느껴지곤 했지요. 의도와 목적, 이건 대체 왜 저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어째서 막상 하면 너댓 시간이면 끝날 일을 며칠씩이나, 몇 달씩이나, 몇 년, 혹은 영원히 미루게 만드는 걸까요? 감히 추측해보자면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히는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남에게 지적받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물며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데 내가 몰랐던 부분을 지적받거나 혹은 인정할 수 없는 비난을 받았을 때 그때의 무기력함에 건강하게 대응할 방법을 몰라서 저는 이토록 미루고 미뤄왔던 걸지도 모릅니다. 미루고 미뤄서 결국은 원래 받았을 비난보다 더 큰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제 뇌는 마비된 것 마냥 일의 경중을 따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작품, 내 생각과 신념이 비난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이다지도 큰가 봅니다. 아직은 비판을 감당할 만큼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면 제가 글을 쓰게 된 과정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글을 잘 쓴다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나는 평생 글을 쓰며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까지 하며 자신을 가득 찼는데 중학교 때 나간 백일장에서 가차없이 예선 탈락하면서 쓰지 않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땐 인터넷에 올린 글이 주목받고 칭찬의 댓글이 달려 공동회지에 참여할 기회까지 얻었다가 가족들의 비난을 받고 금세 관둬버린 일도 있었고요. 제법 시간이 지나 20대 중반에 들어서며 다시금 글을 쓰려는 의지가 싹 텄는데 이 또한 가까운 친구들의 지지와 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칭찬이란 성공의 지표고 비난이란 실패의 지표이니 성공에 취하고 실패에 좌절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걸까요? 무수히 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만 성공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비판을 수용해야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겠지요. 즉 누구나 실패는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고 이에 필요한 건 실패를 하고도 견디는 강인함,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회복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한치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 성공만이 주목받고 실패를 언급하는 건 터부시되는 능력주의, 결과만능주의의 사회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단적으로 키우고 리스크가 적은, 심지어 리스크가 없는 일을 누구나 선망하게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곳 금천예대에서는 이런 각박한 세상에 작은 숨구멍을 트고자 합니다. 실패가 허락되는, 오히려 성공보다 실패가 주목받는 공간, 비판에 대한 건강한 수용과 다시금 도전이 가능한 권해지는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저 스스로가 고백하고자 합니다. 지나온 실패들, 가히 실패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수년의 시간들을 처참한 결과와 납득하기 어려운 무능함을 스스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행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글을 쓰며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한 노력과 훈련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그 노력의 양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2016년부터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해서 7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600개의 길고 짧은 글을 썼는데
중요하고도 부끄러운 사실은 이 시간 동안 완성한 단편이 2편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입시용 서류 구비를 위해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급하게 분량을 채웠을 뿐인 형편없는 2편이지요. 프로 작가라면 혹은 진지하게 임하는 지망생만 되더라도 한 달에 1~2편, 길어도 1년엔 1~2편의 글을 써내야 마땅할 텐데 저의 지난 7년은 어디로 가버린 건지 자취를 쫓아보아도 깜깜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글을 쓰며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오랜 고민의 시간이 있었지만 저는 나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느리고 미미한 성장이어서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변화이지만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만큼은 변해가는 제 모습을 목격하려 합니다. 더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자기 위로만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7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을 더 써도 내가 바라는 작가의 삶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글쓰기 과외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과외를 받거나 수업을 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항상 2~3달에서 그치곤 했는데 이번엔 무려 8달이나 계속하면서 한 작품을 붙잡고 쓰는 중입니다. 시작할 땐 11월 중에 완성해서 신춘문예에 내는 걸 목표로 시작했었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내년 중에는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할 수 있었던 건 과외 선생님의 응원 덕분이었고 제 의지 덕분일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꿈을 꾸시나요?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어떤 불합리한 비판과 비난을 듣고 있나요? 혹 좌절하고 꺾인 마음으로 포기하고 싶진 않나요? 실패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진 않나요? 금천예대에선 여러분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패, 모두의 실패이며 나만의 실패가 아니란 것을 전하기 위해서 금천예대에선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편 낭송하고 마치려 합니다. 무슨 의미나 메시지를 전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시를 읽으며 마치면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강 작가의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에 수록된 거울 저편의 겨울 3 제이에게 라는 시입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거울 저편의 겨울 3 제이에게 한강 조용히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면서 더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을 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했다. 너 요즘은 아주 빠르게 걷는구나. 학교 다닐 때 너는 아주 빠르게 걷거나 아주 느리게 걷는 아이였는데 졸업하고서 한참 뒤에 내가 아주 느리게 걸을 때 너를 보고 싶었던 건 내가 아주 느리게 걷던 아이였기 때문이었는데 그때 만일 갑자기 너를 만난다면 내가 아주 빠르게 걷고 있었으면 했는데 그건 내가 아주 느리게 걸었던 몸으로 아주 빠르게 나에게 걸어올 수 있었을 테니까. 내가 정말 너를 우연히 거리에서 보았을 때 너는 정말 그렇게 빨리 걸어오고 있었는데 나는 아주 느리게 거의 멈춘 채로 걷고 있었는데 내가 내 이름을 부른 순간 나는 입술이 으그러졌는데 그건 울기 위해서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는 글썽이기 시작했는데 그건 단지 내가 아주 느리게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단지 너는 아주 빠르게 걷는 사람의 발로 짧게 나를 안아주었는데 나는 그걸 잊을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내가 물었을 때 너는 그날을 기억 못하겠다고 했고 그때 나는 생각했는데 그건 내가 아주 빠르게 걷던 때였기 때문일 거라고. 왜 이렇게 춥지? 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곳은 꽤 춥구나.